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27일이고요. 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인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 지지 구간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장이 좀 종료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오후장에 들어 가지고 계속 장 초반에 매도를 하던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살짝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회복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좀 미미하긴 합니다. 21선을 돌파를 해서 좀 돌파까지는 아니고 지지를 좀 받아주려고 하나,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큰 추세적인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추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들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는데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옷장에 들어가지고 좀 근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짝 소외를 받고 있어요. 이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옷장에 들어서 좀 반등 흐름들이 좀 커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약간 한전산업도 그렇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 미미하긴 한데 뭐 나쁜 소식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믿고 가야지 어떠겠습니까? 일단 소식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랜만에 환율이 안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흐름들이 좀 반등 살짝 나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약간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오늘 살짝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서 주가가 주종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오늘 여기에 따른 영향들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분 단위로 움직임들을 봐도 살짝 여기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을 살짝 동기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시장 지수가 오랜만에 외국인들과 기관 순매수 동향들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5장에 타가지고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들이 슬슬 들어와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은.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오염수 방출한다라고 하면은 어, 탈원전 지지자들의 힘이 좀 실립니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줄 때 조금 약한 모습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향이 무조건 100% 영향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투자 심리가 살짝 꺾일 수는 있다.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은데 항상 반영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뭐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미 원전 협력 유럽부터 공략한다. 방산 원전주 쓸어 담아야 되나? 원전 동맹 속도 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전을 동맹을 하기로 한다. 자, 600조 원 규모 차세대 원전 시장 소형 모듈 원자력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원전 시경 능력이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원전 제작 시공 등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한미 동맹으로 해서 기술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매각 그 대상으로 나왔어요. 지금 물건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한국이 인수를 하느냐, 누가 인수를 하느냐, 프랑스한테만 안 넘어간다라고, 안 넘어가긴, 프랑스한테만 안 가면 돼요. 중국, 러시아는 안 가져갈 거고, 못 가져갈 거고, 프랑스에 만약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이제 좀 꺼질 수 있는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쟁력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그 정도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5조로 투자해서 뭐그 가스 터빈 원자력 소형 SMR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5조 원. 이전 뉴스를 보니까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당시 2006년도입니다. 이때 50억 달러 약 5조 원에 인수를 했다. 당시에 이제 두산 중공업 일대 당시에는 한 25억 달러 인수 추정 가격이 25억 달러, 두산중공업도 25억 달러를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바가 50억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5조 원, 지금 50억 달러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6조,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물론 이제 기업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50억 달러라고 하면 6조 가량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서 5조를 투입해가지고 이 기술 미래 5조를 투자를 해서 한다.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키우긴 키워야죠. 근데 두산이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수익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추가적으로 혹시 웨스팅하우스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한국, 미국 원전 협력 유럽부터 공략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법 위원회가 7월에 소식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수소 산업을 키워서 안전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 에너지 정책 7월께 발표를 한다.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원전을 활용해서 가스, LNG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천연가스. 원전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약간 이런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서 이제도 오는 7월에 이 에너지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등 내용들이 담길 것이다. 수소에 대한 부분들, 수소 공급망 구축 이런 것들도 원전을 연계를 한 원자력을 연계를 한 수소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한다. 청정수소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 포럼. 자, 그러면 청정수소에 대한 범위가 원자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게 핑크수소인데 핑크수소에 대한 부분도 청정수소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둘 거의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아랍에다가 원자력 공사 대표를 만나서 원전 협력 강화하는 소식들이 좀 들려졌습니다. 아랍에다가 바라카 원전이죠. 원자력 공사를 만나서 양국 각 원자력 발전 협력 방안들을 논의를 했다.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참여에 관심이 있다. 긴밀히 협의에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뭐 등등등 원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은데 한국형 원전 4기를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을 포함해서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연구 개발 양국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40에서 45%를 올린다. 지금 화석 연료 설비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춘 다음에 분명 여기에 수소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들은 태양광이나 풍력가 되겠지만은 수소, 바이오 메탄 가스, 수소랑 가스, 원전 SMR 이런 쪽으로도 투자가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거를 SMR을 활용한 수소 이런 것들도 공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원자력 수소 업계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상용화를 추진을 한다. 수소업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상용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원자력학회 이렇게 원전을 가지고 핑크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서도 유럽의 뭐 풍력 에너지를 확대를 시키는 것도 주요 쟁점이거든요. 지금
두산이 풍력 산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쪽으로의 수주 확대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한울 1호기 가동 시작, 핵심 설비 국산화 첫 원전, 이것도 가동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건 5월 22일에 있었던 기사고, 원전 동맹 강화,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를 기대를 한다. 폴란드랑 체코랑 원전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라이벌로 치면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프랑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프랑스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지 않는 한 결함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경쟁력은 가격적인 부분들이랑 경쟁력 부분들은 한국에 있다. 미국이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혹시라도 뭐 뉴스케일, 만약이라도 뉴스케일이라든가 뭐 웨스팅하우스랑 GE가 되겠죠. 이런 기업에다가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들은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리핀도 원전으로 기운다. 차기 정부 가동 검토해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부분들도 전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원전으로 다시 회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대형 원전 말고 소형 원전, 민간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뉴스케일 민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수소랑 연동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본 큰 원전보다 SMR 같은 경우가 기간도 줄어들고 충분히 금융 비용을 조달해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을 범위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을 SMR을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SMR 산업들은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으로 끌어들이려고 청정 수소랑 같이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속 법제화적인 부분들도 있고 지원하는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풍력, 수소, 원전 다방면으로 지금 나쁜 상황들은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풍력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원전 쪽으로 워낙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풍력보다는 원전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풍력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나쁜 소식들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7월 달쯤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좀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목적이 탈원전을 완전히 탈원전으로 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들이 그 목적인 것 같아요. 탈원전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 기본법. 이게 한 7월 달쯤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구체화되는 것들, 원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는 프로젝트다라는 것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7월 달쯤 적어도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7월 달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 주목을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 주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원전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들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한 7월 달까지는 이제 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관련 내용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주말 되시고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